안녕하세요. RNA 연구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의 김빈내리 교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숫자로 주로 생물을 관찰을 하면서 컴퓨터로 많이 연구하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장혜식입니다. 저는 칭찬을 받는 거를 한편으로는 좋아하면서도 되게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요. 이번에도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기도 하고 또 마음에 좀 짐을 짓는 느낌? 저도 상 받는 건 물론 기쁜데요. 사실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연구로 받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많은 만감이 교차하는 게 좀 있죠.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인정해 주시는 게 한편으로는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거라서 마음이 상당히 좀 무겁습니다. 빨리 해결이 되면 좋겠고요. 제가 앞으로 보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더 좋은 연구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NA는 DNA하고 비슷한 물질인데요. DNA가 도서관이면 RNA는 카피본 같은,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생명 활동을 하는데 쓰이는 그런 물질이에요. 진주 목걸이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진주 목걸이의 진주가 4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색깔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일종의 모르스보호 같이 유전 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로부터 우리 생명 현상이 일어나는 전 과정의 중간에 있는 아주 핵심적인 분자라고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RNA를 가지고 진단 분야에서도 이제 RNA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암 진단이라든가 뭐 여러 진단에 활용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유전자 치료를 위해서 RNA를 이제 넣어주는 그런 치료법이 요즘 개발이 많이 되고 있어요. 또 백신 면에서는 바이러스 백신, 암 백신 이런 것들도 개발이 되고 있고, 이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와 최근 몇 년간에 걸쳐서 이런 그 새로운 형태의 치료제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요. 앞으로는 아마 이런 것들이 더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보통 지도라면 땅에서 중요한 이정표라든지 뭐 건물이 어디 있고 뭐 길이 어디 있고 그런 거를 표시한 걸 지도라고 부르잖아요. 유전자 지도는 굉장히 긴 그런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어디에 중요한 게 있고 걔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 그리고 걔의 정체는 무엇인지, 뭐 그런 중요한 정보들을 이제 지도화하는 거죠. 지도같이 정말 만드는 작업이에요. 유전자 지도를 알게 되면 그 어떤 유전자가 있고 그 유전자가 얼만큼 활용되는지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저희가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바이러스에 어떤 유전자가 있는지, 또 각각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연구하기 쉽게 돼서 궁극적으로는 백신이라든가 치료제 개발 이런 데 활용이 될 수 있죠. 물론 이 유전자 지도 자체가 바로 치료제나 백신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걸 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장혜식 교수님이 네. 굉장히 잘하셔가지고 아무래도 빨리 하는 거는요, 저희 연구들도 그렇지만 예를 들면 이제 사람들이 하던 이제 기본적인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장비라든지 어떤 장소에 대한 거라든지 뭐 그런 모든 것들이 연구 그 환경을 갖추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아주 중요하다라고 해도 우리가 그걸 연구하자고 맘먹고 실제 연구에 들어가는 데는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이제 저희 연구단에서 그 RNA
그 바이러스는 아니지만 비형 간염 바이러스를 마침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환경을 모두 조성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그냥 적용만 하면 어느 정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아낼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게 있었는데, 이렇게 되게 이슈가 되는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국경을 넘는데 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환자가 빨리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미리 질병관리본부 같은 데서 미리 그 바이러스를 배양해서 연구, 진단, 개발용으로 이렇게 배포를 굉장히 빨리 준비를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좀 연구를 빨리 할 수 있었던 것도 있었고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RNA 바이러스니까 RNA 바이러스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RNA 염기서열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염기서열 분석법을 좀 특이하게 했다고 하는 거는, 이제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는 2세대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세대 같은 경우에는 가격에 비해서 품질도 굉장히 좋고 양도 많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분석도 빠르고 실험도 쉽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3세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직까지 완벽하게 이제 개발된 상태가 아니라서 조금 한계는 있는데, 우연히 그게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RNA가 굉장히 긴데요. 긴 RNA를 연구할 때 아주 장점이 많은 기술이에요. 저희가 이제 2세대하고 3세대를 모두 좀 꽤 오랫동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3세대를 한꺼번에 갖추고 있는 연구실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특이한 점이 있긴 했었어요. 어떤 일이 발생할지 완벽하게 다 예상을 하고, 도착하기 한 2, 3일 전에 완벽하게 일주일 만에 다 세팅을 해놓고 바로 실험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시행착오 없이 그냥 바로 끝나버렸죠. 모든 네. 실험이 한 번에 단번 네. 끝내는. 굉장히 생물학계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요. 한 번에 쫙 다 끝났어요.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알고는 있었지만, 왜냐하면 지금 당장 쓸모가 있지는 않더라도 길게 봤을 때 100년 후 혹은 200년 후가 됐더라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만드는 작업이니까, 저희가 그거 중요하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평상시에 이게 정말 유용하게 쓰인다라는 느낌을 이렇게 확확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약간 부채의식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걸 유용한 걸 정말 하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래도 한번 저희가 도움되는 일을 좀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람도 좀 있고, 이제 숙제도 좀 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네, 그렇습니다. RNA에 대한 좀 기초적인 연구를 통해서 획기적으로 더 나은 치료제가 개발이 될 수 있는 기반 기술, 특정 질병에도 유용하지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최대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기반 기술,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는 것들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거는 RNA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게 숫자가 많으면 그 사이에 있는 복잡한 작용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RNA 사이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 것들을 전체적인 그림을 보기 위한 그런 기술들을 개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제가 개발하는 기술들을 활용해서 놀라운 발견들을 하고 좋은 상품도 만드시고 질병에 대해서 잘 대응도 하시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네.